딩동, 딩동. 새벽 6시,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명희는 잠결에 놀라 벌떡 일어났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 누가 서 있는지를요. 박명희 씨, 계시죠? 오늘도 안 나오실 겁니까? 거친 남자 목소리가 문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명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옆에서 자던 남편 철수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또 왔어? 응, 미안해. 명희는 남편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남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박명희 씨, 이러지 마시고 나오세요. 오늘 안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는 10분 넘게 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고 결국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명희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빨간 독촉장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모두 합치면 2억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명희는 단 한 푼도 빌린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낡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한창이었습니다. SJ산업 김수진 사장이 오늘 서울 상공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 30년 만에 중견기업 사장 자리에 오른 김수진 사장은 여성 기업인의 롤모델로 불리며 화면에는 화려한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미소 짓는 여자가 비쳤습니다. 깔끔하게 올린 머리, 명품 액세서리, 자신감 넘치는 표정. 명희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수진. 30년 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여자였습니다. 명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수진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일했을 뿐입니다. 한 번도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고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명희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떳떳하게. 명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의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1995년 명희와 수진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단짝 친구였습니다. 명희는 교대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가 됐고 수진은 집안이 가난해 대학에 가지 못하고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명희를 찾아왔습니다. 명희야, 나 사업 좀 해보려고 하는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무슨 부탁인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내 명의로는 안 된대. 신용이 좀. 그러니까 내 이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명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친구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문제 생기면 어떡해?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절대로 피해 안 가게 할게. 수진은 명희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명희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명희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됐고 수진은 작은 봉제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은 종종 명희에게 전화해서 고마워, 너 덕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났을 때 수진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명희가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채무 독촉장. 명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수진이 사업을 하면서 명희의 이름으로 엄청난 빚을 만들었다는 것을요. 은행 대출, 외상거래, 임금체불. 모든 것이 명희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미친 듯이 수진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공장을 폐업하고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고 주소지도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명희는 교사직을 그만두고 10년이 넘게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 일, 청소 일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갚아나갔지만 이자가 이자를 낳으면서 빚은 오히려 늘어만 갔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명희는 텔레비전을 끄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30년 전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계약서, 그리고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있었습니다. 명희는 테이프를 손에 쥐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던 날 수진이 이상하게 진지한 표정으로 명희에게 말했습니다. 명희야, 너 혹시 녹음기 있어? 내가 한 번만 녹음해두고 싶은데. 왜? 나중에. 혹시 모르잖아. 내가 약속 지켰다는 증거로 남겨두고 싶어. 그렇게 수진은 녹음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나 김수진은 오늘 박명희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내가 집니다. 명희한테는 절대로 피해 안 가게 할 거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질게요. 이건 내 약속입니다. 명희는 그때 그 녹음을 왜 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수진은 이미 그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명희는 테이프를 꼭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찾지 못했던 수진을 이제는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나온 SJ그룹 본사 주소가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수진이한테 가볼까 해. 30년 만에? 응. 이제는 만나야 할 것 같아.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 그 사람이 사장이라면서 만만한 사람 아닐 거야. 알아.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는 따져봐야겠어. 명희는 상자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의 SJ산업본사는 화려한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명희는 건물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프런트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수진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이 되어 계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제가 사장님의 오랜 친구입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놀랍게도 수진이 만나주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명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고 화려한 사장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명희야.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년 전에 그 친근했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명희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수진은 소파에 앉으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무슨 얘기? 30년 만에 찾아와서 너 내 이름으로 빚을 만들었잖아. 그것도 2억이 넘게. 수진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법적으로 내가 대표였잖아. 명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너 그때 약속했잖아. 절대 피해 안 가게 한다고. 약속? 그게 언제 얘긴데. 30년도 더 지났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 여기 사업자 등록증 다 내가 한 거잖아. 그리고 명희가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자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게 뭔데? 내가 직접 녹음한 거야. 내가 다 책임진다고.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게 30년 전 녹음인데 지금 누가 믿겠어? 증거 능력도 없을걸? 명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희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순진해서 당한 거고 나는 영리하게 살아남은 거지.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수진아, 그만 가봐. 경비 불러서 내보낼 수도 있어. 명희는 수진의 냉정한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30년 전에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요. 친구가 아니라 이용할 도구로만 봤다는 것을요. 명희는 상자를 챙겨 들고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명희는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수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요. 그날 밤 명희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철수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 나쁜 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믿을 수가 없어. 30년 전 그 친구가 아니었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명희는 상자를 다시 펼쳤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뭔가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계약서 뒤편에서 낯선 통장 사본이 하나 나왔습니다. 박명의 명의의 통장이었지만 명희는 그 통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명희가 자세히 보니 통장 거래 내역에는 이상한 입출금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밀수, 불법 거래로 보이는 항목들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철수도 놀란 표정으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내 통장이야? 아니, 난 이런 거 만든 적 없어. 수진이가 내 명의로 만든 거야. 명의는 전율했습니다. 수진은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빌린 게 아니었습니다. 명의의 명의로 통장까지 만들어서 불법 거래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거 증거가 될 수도 있겠어.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변호사한테 가봐야겠어. 하지만 명희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과연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요? 수진은 이미 거대한 권력을 가진 회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강민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료도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돕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명희는 모든 서류를 펼쳐놓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왜요? 증거도 있고 녹음도 있는데요. 증거가 너무 오래됐어요. 30년 전이면 공소시효도 지났고 민사로 가더라도 승소 확률이 낮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중견기업 사장이잖아요. 변호사 군단을 동원할 겁니다. 명희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강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만약 김수진 사장이 지금도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서 패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명희의 뒤에서 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명희 씨,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하지만 그 말이 명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명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명희 씨 맞으시죠? 저는 SJ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명희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누구세요? 자세한 얘기는 전화로 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박명희 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습니다. 무슨 정보요? 김수진 사장에 관한 거예요. 제가 내부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명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요? 그게 무슨 정보인데요? 내일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김 사장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희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함정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도움을 주려는 사람일까요? 하지만 지금의 명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명희는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명희를 보자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명희 씨 맞으시죠? 저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SJ 산업 재무팀 차장입니다. 명희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왜 저를 도우려고 하시는 건가요?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과거에 대기업한테 당한 적이 있습니다. 명희를 도용당해서 평생 고생하셨죠. 박명희 씨 사연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김수진 사장의 비자금 조성 내역입니다. 지난 10년간 회사 돈을 빼돌려서 해외 계좌로 빼돌린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건 정민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명희 씨 명의로 된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30년 전부터 최근까지 계속 사용된 흔적이 있어요. 김 사장은 지금도 박명희 씨 명의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니 최근까지도 자신의 명의로 수상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회사 내부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사장의 권력이 워낙 세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도 오래 고민했지만 이제는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희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이걸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명예도용, 횡령, 탈세,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김 사장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명희는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희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남편 철수도 옆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거 대단한 증거잖아. 당장 경찰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응, 내일 변호사님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상의해봐야겠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희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SJ 산업 홍보팀 윤혜진 실장입니다. 명희는 재빨리 서류를 챙겨 서랍에 넣었습니다. 윤혜진은 거실로 들어오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박명희 씨, 요즘 우리 사장님을 귀찮게 하시던데요? 귀찮게 하다니요?
제가 당한 걸 해결하려는 건데요. 해결요?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들춰내시겠다고요? 증거도 없으면서. 혜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합의서입니다. 사장님께서 5천만 원을 주시겠답니다. 그러니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하세요. 명희는 서류를 받아들지도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이요? 제가 입은 피해가 2억이 넘는데? 박명혜 씨,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장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도, 돈도, 권력도 다 저쪽에 있는데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박명혜 씨한테도 불리한 일이 생길 겁니다. 30년 전명의 도용도 결국 박명혜 씨가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명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가주세요. 저는 합의 안 합니다. 혜진은 차갑게 웃으며 명함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마음 바뀌면 연락하세요. 문이 닫힌 후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겠어? 저 사람들 장난 아닌데. 괜찮아. 나 이제 안 물러설 거야. 30년 동안 당하고만 살았어. 이제는 싸워볼 거야. 명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다시 한번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혹시 놓친 증거가 더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상자 바닥을 뒤지다가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30년 전 자신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오늘 수진이가 사업자 등록을 부탁했다. 조금 걱정되지만 친구니까 도와줘야지. 수진이는 분명 성공할 거야. 1995년 7월 20일. 수진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한다. 다행이다. 내가 도와준 보람이 있네. 1996년 2월 3일. 수진이한테 연락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걱정이다. 1996년 3월 10일. 법원에서 독촉장이 왔다. 수진이가 내 이름으로 빚을 만들었다고 한다.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명희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30년 전에 순진했던 자신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강민호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민이 준 서류를 모두 보여주자 강 변호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김수진 사장을 충분히 고소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명예 도용, 사문서 위조, 횡령, 탈세. 여러 혐의가 적용됩니다. 당장 고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명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싸울 무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일주일 후 명희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SJ산업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들었고 수진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박명혜 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저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들고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30년 전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 김수진은 오늘 박명희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내가 집니다. 명희는 테이프를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한 약속이야. 이제는 책임져야지. 명희의 집 앞에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명희는 남편과 함께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박명혜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견디셨나요? 김수진 사장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명희에게 쏟아졌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억울했습니다. 친구를 믿고 도와줬는데 그 친구가 저를 이용해서 성공했고 저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명희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제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자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넘겼습니다. 저는 교사직을 그만두고 10년 넘게 빚을 갚았지만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명희는 가방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건 30년 전 김수진 씨가 직접 녹음한 약속입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진다고 말한 녹음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명희는 이어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까지 김수진 씨가 제 명의를 불법으로 사용한 증거입니다. 통장 거래 내역, 횡령 기록 모두 여기 있습니다. 같은 시각 SJ산업본사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차가운 표정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저 여자 임마가 언론 플레이 못하게 하라고 윤혜진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박명애 씨가 증거까지 공개했고 여론이 완전히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수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변호사 선임해. 최고 변호사로. 돈은 얼마든지 쓸 테니까 이 사건 무마시켜. 그때 재무팀장이 긴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입니다. 검찰에서 회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내일 조사가 들어온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혼자 사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희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은 사진을 집어들고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명희야, 내가 날 이렇게 몰아붙일 줄은 몰랐어. 그녀는 사진을 찢어버리고 핸드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그 일 진행해. 박명의 신상 털어. 뭐라도 약점 찾아서 언론에 흘려. 다음 날 아침 검찰 수사관들이 SJ산업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재무팀, 총무팀, 사장실까지 모든 곳이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고 수지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김수진 씨, 박명애 씨 명의로 된 통장과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30년 전 일입니다. 제가 기억이 최근까지도 박명애 씨 명의가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10년간 박명희 씨 명의로 수상한 거래가 계속 이뤄졌습니다. 해외 송금, 비자금 조성, 이 모든 게 당신이 한 겁니까? 수지는 변호사를 쳐다봤지만 변호사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한편 명희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검찰이 SJ산업을 압수수색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남편 철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시작됐어. 수진이 벌 받는 거야. 명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아. 그냥 허무해. 왜? 수진이는 내 친구였잖아. 30년 전에는 정말 친한 친구였어. 그 친구가 이렇게 변했다는 게 슬퍼.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 아니야.
수진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그날 오후 명희에게 강민호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박명희 씨, 좋은 소식입니다. 검찰에서 김수진 씨를 구속 기소하기로 했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하네요. 정말요? 네. 그리고 민사소송도 유리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하고 있어요. 명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넘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명희 씨죠? 제가 중요한 정보를 드릴게요. 누구세요? 김수진 씨가 당신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신상 털기, 가짜 뉴스 유포.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나한테 뭔가 하려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명희는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명희, 과거 사기 전과 있었다. 박명희, 실은 공범이었다는 황색 언론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명희는 황급히 기사를 읽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명희는 전과도 없었고 공범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철수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조작한 거야. 당장 고소해야 해.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강민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거짓 기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정보도 요청도 넣을게요. 사흘 후 포털 사이트에 정정보도가 올라왔습니다. 박명희 관련 허위사실 유포, SJ산업 측 배후 드러나는 제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진이 돈을 주고 황색 언론의 거짓 기사를 작성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수진은 명예도용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증거인멸 시도까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일주일 후 명희는 이정민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명희 씨, 제가 추가 증거를 더 찾았습니다. 만나서 드릴게요. 명희는 카페로 나갔습니다. 정민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건 김 사장이 30년 동안 만든 비자금 목록입니다. 총액이 200억이 넘습니다. 명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나? 네. 그리고 이 돈의 대부분이 박명희 씨 명의로 세탁됐습니다. 김 사장은 당신을 완벽한 대리인으로 이용한 거예요. 명희는 서류를 펼쳐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수진은 30년 동안 자신을 이용해 거대한 불법 재산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명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첫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명희는 남편 철수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고 맞은편에는 수진이 비싼 정장을 입고 변호사 3명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김수진, 기립하십시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이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 피해자 박명희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 등록, 통장 개설 불법 거래 등을 자행했으며 총 2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30년 전 사업자 등록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며
이후 거래 또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됐습니다. 명의의 변호사 강민호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피고인이 직접 녹음한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약속을 명확히 했으며 이는 피해자를 속인 것입니다. 강 변호사는 카세트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30년 전 수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 김수진은 오늘 박명희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내가 집니다. 명희한테는 절대로 피해 안 가게 할 거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질게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녹음이 당신 목소리 맞습니까?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증인 신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정민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불법 행위를 목격했습니까? 네, 목격했습니다. 김수진 사장은 지난 10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려 박명의 씨명의 계좌로 세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정민은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거래 내역, 해외 송금 기록, 비자금 조성 문서가 모두 법정에 공개됐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인, 당신은 피고인에게 해고당해서 이런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직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증언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증인으로 명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명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피고인이 당신 명의를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친구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약속했거든요. 절대 피해 안 간다고요. 명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수진이는 사라졌고 저한테는 법원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때부터 30년 동안 저는 빚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사직도 그만뒀고 남편과 함께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그런데 빚은 오히려 늘어만 갔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았거든요. 명희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친구 아니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정 시간 수진의 변호사들이 강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강 변호사님, 합의 의향 있으십니까? 피고인 측에서 50억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돈이 아니라 정의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재판이 재개되고 수진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수진의 변호사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명의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책임질 생각이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자 저는 겁이 났습니다. 명희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했습니다. 수진은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명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김수진은 명예도용, 사문서, 위조, 횡령, 탈세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며 피해자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명희는 남편과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강민호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명희 씨. 정의가 이겼습니다. 법정을 나온 명희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박명희 씨, 소감이 어떠십니까? 명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허무합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김수진 사장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법원으로부터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고 추가로 검찰에서 압류한 수진의 재산 중 일부가 명희에게 돌아왔습니다. 30년 동안 짓눌렸던 빚이 모두 정리됐고 명희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철수가 통장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끝났어. 드디어 우리가 자유야.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며칠 후 명희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명희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명희야, 뉴스 봤어. 정말 고생 많았어. 그래, 너 잘했어. 수진이 그렇게 나쁜 년인 줄 몰랐네. 명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30년 전 그 친구는 이렇게 변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야, 수진이 용서할 거야? 명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커. 같은 시각 수진은 구치소 독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죄수복을 입은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사장실, 명품 옷, 고급 차,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교도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수진, 면회 왔어요.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면회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에는 윤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실장님, 사장님, 아니 수진 씨. 저 이제 회사 그만뒀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사과는 됐어요.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혜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저는 수진 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일푼에서 중견기업 사장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전부 남의 희생으로 이룬 거더라고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명희 씨는 30년 동안 빚에 시달렸어요. 그 시간 동안 수진 씨는 호화롭게 살았죠. 그게 공평한가요?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벌을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면회실을 나가는 혜진의 뒷모습을 보며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명희는 이정민을 만나기 위해 카페로 나갔습니다. 정민은 명희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명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민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명희는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전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정민은 봉투를 돌려주며 웃었습니다. 박명희 씨,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에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몇 달 후, 명희는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호프 CAF라는 이름의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였습니다. 메뉴판에는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손님은 강민호 변호사였습니다. 박명희 씨 축하드립니다. 카페 정말 아늑하네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명희는 직접 내린 커피를 건넸습니다. 강 변호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습니다. 커피 맛있네요. 여기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도 힘든 사건 있으시면 언제든 여기 오세요. 제가 커피 대접할게요. 어느 날 저녁 명희는 카페 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마감인데요. 명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김수진의 딸입니다.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의 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명희 씨, 저는 어머니가 한 일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요. 명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감옥에서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박명희 씨 얘기를 하신대요.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요. 딸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쓴 편지예요.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명희는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받을게요. 하지만 제가 용서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저희는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딸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밤 명희는 집에 돌아와 수진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명희야, 나는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 30년 동안 너한테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야 하게 됐네. 정말 미안해. 너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 걸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나는 정말 잘못했어. 30년 전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성공하고 싶었어. 그래서 내 이름을 빌렸고 너를 이용했어. 사업이 실패했을 때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도망쳤어.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했어. 돈도 벌었고 지위도 얻었어. 하지만 너를 배신한 죄책감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 지금 이 감옥에서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벌을 받고 있어. 그리고 깨달았어. 진짜 성공은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라는 걸. 명희야, 나는 너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을게.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너는 행복하게 살아줘. 30년 동안 내가 고생한 만큼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 명희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내가 변하길 바랄게. 진심으로. 1년 후 명희의 카페는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명희는 그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함께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명희는 손님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배신당했고,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이겼는지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옵니다. 어느 봄날 명희는 남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철수가 물었습니다. 명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30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찾았네. 우리의 행복을. 그래, 늦었지만 찾았어. 두 사람은 벚꽃 아래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의 고통이 마침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빌려준 이름, 이제는 돌려받았어. 그리고 내 인생도 돌려받았어.